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것이 원리합계라는 거예요. 원리합계. 원리합계는 풀어서 설명하면은 원금, 이자를 합쳤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원금이란 말과 이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요? 여러분이 요즘이야 뭐 워낙 저금리이긴 하지만 한때 우리나라 한창 발전 중일 때 80년대, 70년대는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은 막 이자율이 막 20%, 3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 단원이 되게 중요했던 건데 요즘이야 뭐 은행에 넣어봤자 수수료가 더 나가요. 그렇죠? CD기에서 돈 뽑으면 수수료가 더 나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기은행에서는 안 맞지 않아요? 뭐라고요? 뭔가 자회사 은행에서는 안 맞지 않아요? 아, 그 영업 중일 때는 안 받지만 영업 외 시간에 받는 이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금과 이자라는 게 돈의 가치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니까 월급도 올려달라 이러는 거고, 그치? 월급이 올라가니까 다시 물가가 올라가고 악순환인가? 옛날에 그 라면 하나에 100원 했어요. 나도 그게 기억나거든요. 라면 하나에 100원, 새우깡 하나에 100원. 요즘은 새우깡은 얼마예요? 1,700. 응? 1,000원 넘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30년 전 100원의 가치가 지금의 1,000원 가치 이상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옛날 돈 100원이 지금 돈 100원이랑 같겠어요? 옛날 돈 100원은 지금 돈 1,000원이랑 같을 거예요. 왜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걸 우리가 기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이제 내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영어 시간에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림. 이게 이제 시간이고요. 현재, 과거, 미래 해가지고 뭐 현재 완료니 과거 완료니 해본 적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간다. 생각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이제 짝대기 하나 뒀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한쪽은 수입, 한쪽은 지출인데요. 간단하게 짝대기 하나 뒀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내가 만약에 대해서 이제 100원, 아까 얘기했듯이 100원으로 새우깡 하나를 사 먹었었어요. 그로부터 눈곱 하나당 1년씩 예를 들어서 쭉 해서 30년 후 30년 후면은 여기서 1년 후가 2년 후가 여기 3년 후가 여기면은 30년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가요? 요 밑에 적혀있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죠? 그렇죠? 여기에 0, 1, 2, 3 차를 적었다고 했을 때 30을 적었을 때가 30년 후일 텐데 이렇게 하면 실제 이 100원의 가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때의 100원과 이때의 1,000원은 뭐 할 것이다? 같은 값일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같은 새우깡 하나만큼의 값어치. 이해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 돈은 현재 가격으로 계산하면은 좀 그게 오를 겁니다. 그건 이해가겠어요? 옛날 돈 100원,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0원보다 더 클 거란 얘기예요. 이게 기본 마인드고요. 이자 계산을 할 때는 보통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써요. 단위법과 독립법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여러분이 단위법을 계산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단위법이 뭐냐면요. 원금이 있을 때 원금에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쉬운 예로 이율이 원리율 할게요. 원리율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원리율 10%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렸다면 내가 한 달에 10%씩 이자를 쳐주겠음. 이만큼 돈을 더 계산해서 돌려주겠음. 막 이런 느낌이죠. 무슨 말 이해가나요? 원리율 10%가
이 사람이 만약에 10,000원을 예금을 하던 빌려주던 어쨌든 뭔가 10,000원어치의 현물 거래가 있었다면 한 달 후에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입금했다고 칩시다. 은행에 넣었다면은 10,000원에다가 얼마가 더 추가되겠어요? 당연히 이자인 1,000원이 추가될 거예요. 이해가요? 한 달 후에는 무슨 말 이해가? 그러니까 내 통장에는 현재 11,000원이 찍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근데 한 달 더 지났어. 근데 은행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신 통장에 11,000원이 찍혀 있지만 실제로 당신네가 우리 은행에 맡긴 돈은 10,000원밖에 없는 거다. 1,000원은 우리가 준 거 아니냐. 고로 한 달이 더 지나도 우리는 1,000원만 줄 거야. 이 생각인 거예요. 이해가요? 즉 당신이 넣은 돈 10,000원에 1,000원씩 두 달치의 이자인 이만큼 주겠다는 방법. 즉 이 사람 통장에는 12,000원이 찍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위법이에요. 이해가요? 한 달이 더 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가 찍혔을 거야? 13,000원이 찍혀 있을 거란 얘기예요. 10,000원이라는 원금과 3,000원이라는 이자가 합쳐서서 말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원리합계입니다. 이해가죠? 10,000원과 1,000원씩 10,000원의 10%가 1,000원이니까 이해가죠? 3개월 후 그러니까 곱하기 3에서 3,000원 13,000원 말이죠. 이해가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방법? 이게 바로 단위법이라는 방법이에요. 반면에 복리법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예를 들 건데요. 이렇게 복리법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당신이 넣은 돈, 우리 은행에서 준 돈, 어쨌든 그거 다 합친 게 당신 돈. 거기에 10%씩 주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금도 있고 여기 이자를 줄 건데요. 이걸 합친 거에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에요. 자, 느낌이 안 오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10,000원을 입금을 해요. 똑같이. A은행은 단위법으로 이자 계산을 하고 B은행은 복리법으로 이자 계산을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철수와 미애가 간 거에 각각 A은행과 B은행에 얘는 단위법으로 했더니 한 달 후에는 11,000원. 복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지났죠? 당신 돈 현재 통장에 10,000원씩 했네요. 그럼 10%더 드릴게요. 그래서 10,000원에 뭐라고요? 1,000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한 달까지는 보다시피 똑같아요. 이해가요? 1개월 후까지는 똑같아요. 자, 여기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 통장에는 현재 11,000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은행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고객님, 한 달이 또 지났군요. 당신 통장에 11,000원이 찍혀 있은지 한 달이 지났네요. 그렇다면은 11,000원에 대한 10%만큼의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11,000원에 10%면 얼마죠? 1,100원 아닌가요? 이 사람 실제 통장에는 12,100원 찍혀 있는 거예요. 아까 단위법 얼마 찍혀 있었죠? 12,000원 찍혀 있었죠. 에게 고작 100원 차이네. 두 달밖에 안 지나서 그래요. 3달, 4달, 5달,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그때부터는. 환경 후담 해볼까요? 아까 단위법은 어떤 느낌이었죠? 당신이 넣은 돈은 무조건 10,000원. 10년 후가 돼도 당신이 넣은 돈 10,000원이지. 우리가 이자를 아무리 많이 줬어도 그렇지? 은행에서 이자를 아무리 많이 줬어도 맨 처음 넣은 돈은 10,000원 아니냐. 난 무조건 거기에만 10% 줄 거야. 이게 단위법이라고 해요. 복리법 뭐라고요? 우리 고객님 한 달 전 통장에 12,100원이 있으셨네요. 여기에 10%를 더 드릴게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 뭐야? 12,100원에다가 이거의 10%인 1,210원을 더한 13,310원이 생긴 거예요. 단위법으로는 분명히 13,000원일 텐데 복리법으로는 13,310원이에요. 이제 310원 채야 하는군요.
2달 만에. 이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단위법을 거의 안 써요. 복리법만 써요. 일단 여러분 복리법만 알면 되고요. 단위법은 그만 아예 안 쓰느냐? 또 그것도 아니래요. 실제 은행에서는 단위법을 쓴대요. 실제로. 이게 좀 복잡해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일단 복리법만 연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너무 예를 든 거고, 그치? 왜냐면 수학은 문자를 좋아하잖아? 원금 A 이율 R 보통 이런 거 써요. 10%가 0.1인 건 이해 가죠? 그쵸? 요걸 내가 R로 좀 쓴 거예요. 여기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R로 썼다는 얘기는 0.1을 의미해요.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N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예시 든 거에서는 원금 A가 만이었던 거 이해 가죠? 이율은 10%인 0.1인 거고요. 이 N은 여기 한 달 후, 두 달 후, 세 달 후니까 N은 여기 1일 때, 2일 때, 3일 때거든요. 이게 뭐냐고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그러니까 니들 이런 거 있잖아. 매해 5%씩 인상된다. 그런 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쵸? 어? 아유, 월급을 받으려는데 연봉 흡수하는데 사장님 매년 5% 인상 약속하시죠? 그럼 여러분 이거 5% 인상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 어렵게 계산하지 마세요. 이게 이상하게 이걸 어렵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좀 잘못 배웠나 봐. 그러니까 중1 때 어떻게 배우냐면 이거를 원금 따로 이자 따로 합친다 이렇게 배워서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쉽게 합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00%에 5%를 더해주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쵸? 그 무슨 뜻이에요? 105%죠? 무슨 말이야? 작년도 곱하기 105% 하면 돼요. 항상. 그러니까 처음이 A면 그 다음은 A 곱하기 1.05인 거예요. 그쵸? A랑 0.05A랑 더한다 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냥 1.05를 곱한다. 그럼 이것이 1년 더 지나가면은 요 금액에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1.05를 곱하는 개념이죠. 이게 가나요? 항상 5%씩 이상이니까요. 요렇게 하는 계산법이 복리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복리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갖고 있는 돈에 5%더 줄게요. 5%더 준다는 게 그게 아니야? 현재 잔액에 곱하기 1.05 하면은 그 다음 잔액? 이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 식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그냥 계속 뭐 하면 돼요?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하면 돼요. 따라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A에다가 뭘 곱해요? 이율이 R입니다. 자, 100%에 해당하는 게 1하냐? 그치? 100%에 이거만큼 더했다며 방금, 그치? 지금 무슨 얘기야? 1에다가요, 이 R만큼 더하면 돼요. 1 플러스 R. 이해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R이 0.1인 건 이해 갔어요? 아까 예시에서? 그럼 1.1 곱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1.1 곱하기 1.1 곱하기 아니냐는 거죠. 이게 다시 한번 10,000원에 1.1 곱하면 이게 11,000원 아니에요? 11,000원에다가 1.1 곱한 게 이거 12,100원 이거 아니에요? 12,100원에다가 1.1 곱한 게 13,330원 아니에요? 13,310원. 무슨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곱하기를 한 달 후에는 한 번만 하면 되고 두 달 후, 세 달 후는 요거 세 번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해 가죠? 이게 바로 복리법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돈 계산이 한 번만 이루어지면 편하죠. 돈 계산이 여러 번 이루어져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여기까지는 그냥 들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모르면 그냥 이걸 외우면 그만이거든요. 이 다음부터가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 가겠어? 무슨 말인지? 일단 이자 계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위법과 복리법. 헷갈리면요. 단위법은
잊으시오. 독립법으로 푸는 것만 출제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대학교 때는 단위법으로 하는 것도 배웠어. 나는 실제로 풀었고 문제를. 근데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단위법이 출제가 된 적이 모의고사 총 통틀어서 한 번이나 그럴 거예요. 20년 넘게 딱 한 번이나 나왔어요. 단위법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독립법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문만 이해 가죠. 그래서 이제 독립법 요거 저번 달에 얼마 있었지? 이율이 3%인데 곱하기 1.03이에요. 이번 달에 이 마인드 이해 갔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옛날 돈은 이런 이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년 전에 내가 꿔준 만원 지금 갚어. 얼마? 3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0년 전에, 100년 전에 내가 5만원 빌렸으니까 5만원 갚을게. 날로동 놈이에요. 그렇죠? 100년 전 5만원이면 집이 몇 채인데요. 그렇죠? 이해가요? 옛날 돈은 현재 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이자 계산을 해야 한다. 근데 그 이자 계산은 어떤 계산 방법? 독립법이라고 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런 돈 계산은 한 번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이루어질 겁니다. 자, 지금부터 상황을 하나 묘사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기본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빌드업하는 거기 때문에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단위로 할게요. 연단위로 연이율, 여러분은 연이율 5%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물가가 해마다 5%씩 올라가요. 100원이었던 새우깡이 그 다음에는 100 곱하기 1.05원, 즉 105원짜리 새우깡. 그 다음에는 다시 곱하기 1.05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해가 무슨 말인지 연마다 이율을 계산할 건데 5%씩 어떤 방법으로? 독립법으로 할 거야. 두 사람이 있어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쓸게요. 여기 2000년도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2000년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5만 원을 빌려줬어. 이해가 무슨 말인지 5만 원을 빌려줬어. 그리고 나서 3년 뒤, 즉 2003년도에 다시 3만 원을 또 빌려줬어. 축의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나한테 돈을 빌렸어. 그럼 나는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지. 이 자식이 언제 갚으려나. 2000년도에 친구 창돌이가 나한테 5만 원을 빌려갔어. 기록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치? 너 언제 갚을 거야? 2008년도가 됐더니 뭐 했어? 다시 또 7만 원을 또 빌려갔어. 7만 원 또 길게 그래야겠네. 길게 7만 원을 빌려간 다음 2010년도에 야 일단 돈의 일부만 갚을게 해서 내가 5만 원을 돌려받았어.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위로 가는 화살표들은 내가 내 지갑에 돈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아래로 가는 화살표는 나한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러고 나서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나 해외 나갈 거야, 지금부터. 나 지금 해외 나갈 거니까 2023년 돼가지고 야, 안 되겠다. 나 어차피 해외 나가면 이 자식이 돈 평생 안 갚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 빌려준 돈 나 올해 다 받아야겠어. 그럴 때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이거예요. 이해가요? 이때 대체 얼마를 이렇게 돌려받아야 내 친구 창돌이도 나도 둘이 손해보는 거 없고 깔끔하게 끝나겠냐는 거죠. 이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야 친구 사이 그런 게 어딨어 이 새끼야. 내가 어쨌든 15만 원 빌린 건데 5만 원 중간 갚았으니까 10만 원만 갚으면 되지 뭐. 가 아닐 거란 얘기죠. 이해가 가죠? 여러분 앞으로 이런 상황을 연습해야 돼요. 지금 내가 보여준 게 완전 랜덤한 케이스 아닌가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도 문제 풀 거는 랜덤한 케이스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정형화된 공식 같은 겁니다. 근데 공식을 이해하려면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아이디어는 이런 거야. 이때 빌려준 돈을 지금 빌려준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빌려준 걸까요? 이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지금부터 이 화살표 4개가 있죠? 그쵸? 이 4개를 모두 다 이때를 기준으로 계산할 거예요, 지금부터.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야. 야, 여기 2023년이고 여기 2000년도면 이게 몇 년 전이야? 13년. 뭐라고요? 23년 전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런 거 계산하기 편하라고 내가 여기 숫자 보는 건데 더 헷갈리나 봐. 13년이 뭐 있어요? 2023, 올해는 2023년도잖아. 이해, 23년 전이에요. 이해 가요? 야, 23년 전에 5만 원이 지금도 5만 원일 것 같아? 그건 아니잖아, 그치? 23년치의 이자가 계산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얼마인데, 그러면? 이 5만 원에 23년 전 5만 원에 지금의 값어치는 얼마인데? 5만 원 곱하기 2월 5% 1.05. 몇 번이야 이자? 23인 거예요. 자, 이런 거야. 잘 들어봐. 야, 내가 이때 빌려준 돈을 이때 안 빌리고 2000년도에 빌려준 돈을 2000년도에 안 빌려주고 2023년도에 빌려줬다면 이만큼 빌려준 거랑 같은 거란 얘기예요.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 저 금액과 이 금액은 같은 값어치일 거야, 분명히. 이해가? 저건 다시 얘는 현재야, 지금부터. 쟤네들은 다 과거의 돈들이야. 과거에 5만 원으로 새우깡을 500봉지 샀다면 지금은 500봉지 못 사잖아요, 그쵸? 그만큼 값어치를 더 인정해줘야 겠죠. 저 옛날 과거 돈들. 이게 현재는 왼쪽이 과거인 건 이해 가죠? 그래서 이 과거의 돈을 현재로 끌어올리면 이런 식으로 이자에 대한 값어치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독립법이라고 했으니까 지수계산법 하면 돼요. 이해 가요? 그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야! 이날 5만원 나 이거 지울 거야. 그러면 이 5만원이요 이때 이만큼 빌려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방식으로 이때 3만원 3년이 흘렀군요. 여러분 보면 20년 전이겠어요, 그쵸? 20년 전 내가 빌려준 3만원 이거를 지금 빌려준다면 얼마 빌려준 거예요? 3만원 곱하기 1.55에 몇 제곱? 20제곱만큼 빌려준 거랑 같은 거죠.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옛날 돈들을 현재 값어치로 다 바꿔주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얼마 빌려준 거랑 같아. 이것도 얼마 빌려준 거랑 같아. 이것도 얼마 빌려준 거랑 같아. 이렇게 말했어. 얘는 얼마 빌려준 거야 그러면? 예로부터 5년이 흘렀네? 그럼 이건 15년 전 금액이네, 그치? 그럼 15년치의 값어치 세는 거야, 그치? 얼마? 7만원 곱하기 1.05의 15제곱. 요거 세 개를 합산하면요 2000년도, 2003년도, 2008년도에 빌렸던 저 5만원, 3만원, 7만원을 저 때 안 빌렸다고 치고 이날 하루에 몰아서 이거 합친 것만큼 빌려준 거야 라고 치겠다는 거야 우리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마찬가지죠. 갚은 돈은요 이것도 옛날에 갚은 거잖아. 지금 갚은 게 아니라, 그쵸? 이때가 현재니까 이건 과거잖아, 그치? 몇 년 전 과거에게? 13년 전 과거네? 그치? 그럼 13년치의 이자만큼 갚은 거야 나한테. 이거 옛날에 갚은 거니까. 그럼 갚은 돈은 또 얼마겠어요? 이것도 현재 값어치로 환산하면은 5만원 곱하기 1.05에 13제곱만큼 갚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갚았다면.
얘가 2010년도에 저가 안 갚고 2023년도에 갚았으면 이만큼 갚은 거예요. 얘는 이해가죠? 따라서 얘가 이때 당시 추가로 더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이거 더한 거에서 이거 뺀 것만큼 갚아야 돼요. 그게 지금 갚아야 할 값어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포인트는 뭐라고요? 옛날에 이 막 시기가 다른 시절, 몇 년 전, 몇 년 전 다 다르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을 그때 갚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나중에 한 번에 갚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 시점에 맞춰서 얘네들의 값어치를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거는 실제로 이때 당시 얼마치의 값어치, 이것도 얼마치의 값어치, 이것도 얼마치의 값어치, 얘도 얼마치의 값어치.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죠? 2013년에 나는 이거 3번 빌려주고 이거 한 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더 받아야 할 금액은 얘 더한 거에서 얘 뺀 것만큼 더 받아야 되는 거죠, 나는. 이해가? 이게 되게 중요한 마인드예요. 여기 보다시피 그 시기, 과거, 현재, 아까 얘기했던 시간의 흐름, 현재, 과거, 미래, 완품 이런 개념과 그리고 해마다 몇 번이라고 하는 복리법 계산을 이용한 각각의 값어치. 그래서 합산한 금액이 똑같아야 함. 이게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부터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등비 수열에 관련된 내용. 여러분이 살면서 저금은 해봤어? 니들 세뱃돈, 세배해서 용돈 받으면은 그거 다 그냥 한탕주의야? 아, 욜로야? 다 써버려? 아니면은 미래를 위해서 내 통장에 차근차근 모아놓나요? 대부분 다 통장 있던데? 우리 애도 통장이 있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나도 몰라요. 많지 않을 거예요. 다 세뱃돈 받은 거 통장에 넣어줄게 하고서 안 넣었어요. 대부분. 왜 그럴까요? 근데 저금 말고 적금이라는 거 있어요. 알아요? 요즘은 그거 잘 안 하는데 적금이 뭐야? 저 잊어버렸는데.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보통 한 달 일정 금액을 계속 넣어요. 빠지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받죠. 무슨 말이냐면은 적금이라는 말 나오면 여러분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정 금액을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나 3년 동안 적금 불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3년 동안 부을 거야. 난 얘기는 이런 뜻이야. 1, 2, 3, 4면 여기가 36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다시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3년 동안 적금 불 거야. 이 얘기는요. 1년이 12개월이니까 12 곱하기 3, 36번의 돈을 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그 다음 적금을 부으면 보통 언제 만기인지 혹시 알아요? 돈을 다 넣었어. 5년 10년? 어? 5년 10년 되잖아. 그건 이제 사람이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보통은 돈을 넣고선 한 달 후에 돈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네 말대로 뭐 5년 뒤, 10년 뒤에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겁니다. 여러분 교재나 다른 교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보통 이걸 이렇게 써 있어요. 연초에 입금하여 연말에 받는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1월 1일마다 돈을 넣어요. 은행은 열리지 않지만 뭐 토스나 각종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1월 1일마다 연초마다 돈을 넣어요. 그리고 연말 12월 31일 날 돈을 받아요. 그러면 연초에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1일 날 넣고 2023년 12월 31일 날 받는 거면 그것도 넣은 지 거의 1년 후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만 1년은 아니지만 1년 하루 모자랐지만 그치?
그것도 수학에서는 1년으로 가정합니다. 다시 할게요. 월 초에 넣고 월 말에 받는다. 한 번에 몰아서. 이러면은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에 받지만 받는 건 언제라는 거예요? 3월 31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거의 4월 1일이랑 같은 거라고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달 초로. 이해가? 월 초에 입금한다 혹은 연 초에 입금한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맨 처음 자리에 입금을 한 다음 받을 때는 말에 가서 받겠다 이거예요. 한 달 후에 받겠다? 1년 후에 받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여러분 책에는 아마 써있지 않나? 기수불이라고 써있을 겁니다. 옛날 책에는 이렇게 써있거든요. 기수불, 기말불.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대신 여러분 그 교재는 연초에 적립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책에는 연초에 적립한다. 옛날 책에는 기수불이라는 표현로 나와요. 여기. 요즘 그나마 좀 괜찮은 책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좀 더 괜찮아진 책에는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적어놨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좀 여러분은 대충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적금이라는 건 보통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마지막 돈을 넣고서 바로 돈을 빼는 게 어딨어? 그 마지막 돈을 넣은 보람이 없잖아. 은행에 가가지고 마지막 입금입니다. 쓱 내고서 자 이제 주세요. 그 마지막 돈은 왜 낸 거야 대체? 낼 이유가 없잖아 이거를. 안 그래? 그래서 보통은 마지막 돈을 내고 나서 이 말대로 뭐 5년이든 10년이 되겠죠. 일정 기간 지나서 받는 거지만 우리는 보통 한 달 바로 받는 걸로 취급을 할 겁니다. 적금은 이런 구조라는 것도 납득이 좀 되겠어요? 이게 니들 지금부터 문제는 이게 안 나와. 니들이 이걸 스스로 그려야 한단 말이야 지금부터. 어느 책에도 이렇게 그리는 거 안 나와. 이거 나 대학교 때 배운 방식이거든? 아주 쓸모가 많더라고. 비슷한 거 몇 개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할부 알아요? 할부? 할부가 뭐야? 내가 핸드폰을 사고 싶은데 한 번에 지를 금액이 없으니까 24개월 할부로 사요. 졸려. 이해가 무슨 말인지? 24개월 할부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런 뜻이잖아. 일단 물건을 받아요. 먼저 나에게 이만큼의 이득이 생긴 거죠. 내 핸드폰 어디 가니? 자, 나에게 이 현물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죠? 계약하러 가가지고 딱 사인만 하면 바로 주잖아요. 그쵸? 자리에서 바로 개통해주고. 그쵸? 나에게 당장 이만큼의 이익이 생긴 거 아닌가요? 이 물건 값만큼의 이익? 그쵸? 하지만 갚아야죠. 계속. 지금은 갚나요? 아니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부터 이렇게 갚아나가야 통장에서 돈이 계속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24개월 뭐를 신청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거. 24개월 동안 나 아직도 이거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이거. 아직 남았어요 이거. 24개월 동안 갚아나간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24개 있을 거예요. 이해가요? 이 밑에다 숫자를 적으면서 여러분이 몇 개인지 확인하는 연습을 하려고 내가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3년 적금 들 거예요. 그렇죠? 다달이 내는 3년 적금 이런 구조입니다. 3년짜리 적금이기 때문에 36개예요. 나 24개월 할부예요. 그렇죠? 24개월에 이해가요?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 국민연금 뭐 바닥난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없어져서 그치 점점점 이 청소년, 어린이, 유아가 점점 줄어드니까 국민연금이 곧 바닥날 거라고. 큰일 났어요. 탈출하세요 빨리 해외로. 연금이 어떤 구조인지 알고 있습니까? 젊었을 때 돈을 내자고 이거 아닌가요? 영차 한 달에 얼마씩 일정하게 돼요. 그리고 얘는 중요한 이거죠. 바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잠시의 휴식기를 가진 뒤
돈을 돌려받아요. 마찬가지로 일정한 금액을 많이 줘요. 이해가요? 뭐 예를 들어 60살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얼마씩 낸 다음 65세부터는 뭐 20년간 얼마씩 받는다.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옛날에는 이쪽이 시험에 정말 잘 나왔어요. 진짜로 수능에도 한 번씩 나왔었고 요새는 좀 유행이 지났습니다. 아마 수능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학교 시험은 한두 문제 나올 겁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기출문제가 산더미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무거나 골라서 내야지 하면 돼요. 이거는 학교 내신에는 거의 100%, 150%예요. 200% 나올 거예요.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한 문제는 거의 반드시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설마 연금 나오면 진짜 노양심이에요. 저 어려워요. 오래 걸려요. 그나마 할부나 적금은 그나마 나은데 말이죠. 이해 가나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적금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기본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상황을 그림화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문제를 읽고서 아 지금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구나 라고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팅을 합니다. 누가? 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할 거예요. 그 시점은 항상 맨 마지막 돈의 거래가 있는 시점 여기입니다. 여기가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돈의 거래가 맨 마지막에 있는 시점 여기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얘는 이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5만 원 빌리고 오늘 갚으면 5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자 기간이 되기 전에 갚으면 그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이자가 안 붙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이자가 붙습니다. 그렇죠?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을까요? 한 번. 왜? 한 달 전이니까. 요 앞에 거는 이자가 몇 번 붙을까요? 하면 당연히 두 번. 이 앞에 얘까지를 전부 다 이때 넣지 않고 이날 몰아서 넣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날 기준으로 나는 이거 뭐 하는 것만큼 넣었어. 따라서 받을 때도 이만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느낌이 잘 안 오죠? 역시 예를 들어야 됩니다. 위에 거는 두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필수제, 그치? 이거 한번 풀면서 오늘 요거까지 할 겁니다. 조절 죽으려고 하는 것 봐. 지금 기본 개념과 또 기본 독립법 같은 거 이런 것만 설명했는데 벌써 10시 40분이에요. 그치? 제대로 하고 하면은 진짜 하루 다 가죠, 이거. 여러분도 처음 듣는 걸 기준으로 천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고요. 또 세 번 하고 나면 그다음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필수제 10번 193페이지. 자, 연이율 10%. 오, 세다.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얼마 전에 금리를 왕창 올립시다. 코로나 때문에 돈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일 좀 높여줘요. 딱 우겨서 한 게 그게 한 6% 아닌가? 5% 6%이 뭐라는데? 10%라니요, 세상에. 빨리 적금 드세요. 1년마다 복리로. 자, 웬만해서는 이거 안 바뀔 거라고 했어요. 복리법, 그쵸? 그 다음에, 자, 1년마다 이자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1년을 다 채우면.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는 하루 정도는 봐줄 겁니다. 1년을 다 364일을 채워도 어쨌든 1년 채웠군요. 10% 더 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주겠다고요? 항상 당신 금액의 10%입니다. 그렇죠? 당신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의 10%. 우리가 이자 준 거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50만 원씩 10년 동안 적금한대요. 이 뜻은 쉽게 말해서 그냥 10번 넣는다 뜻하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10번 넣는다. 이해가죠?
이걸 좀 오해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말해주는 건데 10년간 넣을 거야. 10번 늦겠다는 얘기죠. 1년에 한 번씩 넣는 거니까. 아, 졸려가지고 어떡하면 눈이 부서서 이해 갔어요? 그럴 때 지금 보다시피 1번 그리고 잠깐만 10년 말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문제인데요. (1번은) 매년 초에 정립, 2번은 매년 말에 정립입니다. 1번을 먼저 합시다. 이게 일단은 말이 뭐랄까 좀 해석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말이에요. 일단 말 자체가 좀 와닿지가 않죠. 그렇죠? 학생들이 이런 단어를 잘 이게 10년 말의 원리합계라는 게 10년 말이지 뭐 10년 후 말이라는 뜻이야. 뭔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이게 약간 표현이 좀 요즘 안 쓰는 표현이 많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돈은요 초에 넣는 데잖아요. 그렇죠? 1월 1일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뭐 몇 년도 1월 달에 돈을 얼마 넣어요? 50만 원 이렇게. 이거 쓸 때도 원래 50이라 쓰면 감돈 나간다? 당연히 만 원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런 거 안 쓰면 감돈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해 또 1월 달에도 또 50만 원 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응? 1년 주기로 돈을 먹을 거고요. 10년간 넣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연이율로 나왔잖아. 이게 월이율 그러니까 월마다 지급되는 걸로 나왔으면은 곱하기 11을 할 거예요. 120번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가요? 근데 지금은 연이율 1년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은행 가는 거야. 얘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몇 년도 뭐 예를 들어서 01년도 1월 02년도 2월 이런 식으로 해마다 초만 되면은 은행 가서 50만 원씩 넣는다는 거 이거죠. 이런 식으로 넣으면요 이렇게 총 몇 번을 넣는다? 얘는 10번을 넣는다는 거예요. 10번입니다. 이해 가요? 자, 10번을 세기 위해서 이렇게 씁시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점점점 10번 이렇게 말이죠. 지금 10번 넣는 건 이해 가죠? 그럼 돈은 언제 찾아요? 여기 뭐라놨어? 10년 말이 되면 그치? 말의 돈을 찾겠다는 거야. 말. 이거는 10년 초고요. 10년 말은 얘보다 1년 후 이때 찾겠다는 거예요. 돈은 마치 11년 초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해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1번 문제는 요 그림 상황에 맞는 이 금액을 구하시오예요. 그거를 여러분 책에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매년 초에 넣을 거고 10년 말에 원리합계 잘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해. 그치? 10년 말이 10년치가 되는 말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10년치가 됐을 때의 말 10년 후 말도 아니야. 심지어 엄밀히 말하면 9년 후 말이 되겠지. 9년 후 말. 처음 돈을 넣기 시작한 후부터 9년 후 말. 아니 10년 후 초.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표현이 복잡해. 그래서 이건 이 표현을 알아둬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 시험 문제 낼 거면 되면 안 되지. 헷갈리니까. 어쨌든 이런 구조입니다. 현재 지금 이해가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일단? 자, 첫 번째가 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책에 이 그림 아닙니다. 여러분 책에 딴 그림이에요. 일단 이 그림이 나와주고요. 두 번째 기준은 항상 맨 마지막. 지금부터 여기가 기준이야. 뭔 말이야? 내가 그동안 넣었던 이 50만 원들 이때 넣었다고 생각 안 할 거고요. 이걸 다 요때 넣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이 50만 원은 이때로 시간을 타임머신 돌리면은 몇 년치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건가요? 혹시? 그럴 때 조금 헷갈려지거든요. 셀 때
자, 팁이 있다면 이겁니다. 얘가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서 몇 년 지났어요 하면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쉬운 건 얘부터 하세요. 얘는 얘 기준으로 1년 전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자를 한 번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요때 내가 적금 부은 50만 원은 요때 미처 못 넣었다면, 그래서 이때 넣는다고 친다면 이때는 얼마 넣은 거랑 같겠어요? 이게 50만 원 곱하기 10%입니다. 1.1한 거랑 같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무슨 얘기야? 요 금액을 요거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기준으로 말이죠. 이해가요? 다시 할게요. 1년 전에 내가 적립한 50만 원이에요. 이거 지금 적립했다고 치면 이만큼 55만 원 적립한 거랑 같은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요 앞에는 9가 있었겠죠, 숫자. 그쵸? 똑같이 50만 원이 있었을 거고, 그쵸? 그럼 얘는 당연히 이자가 몇 번 붙겠어요, 당연히. 이거보다 1년 전이니까. 아까보다 한 번 더, 즉 이자 두 번 치겠죠, 그쵸? 얘는요, 50 곱하기 1.1에 저것만큼 붙는 거예요. 아까보다 1년 더, 얘보다 1년 이자 더. 복리법으로 보니까 곱하기 1.1 한 번 더 한다고 이렇게.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좀 추론이 가능하지. 요 전년도는 아까보다 1년 더. 요 전년도도 아까보다 1년 더. 그치? 그게 무슨 얘기야?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은 분명히 50 곱하기 1.1의 세제곱. 그 다음은 50 곱하기 1.1.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계속? 이해가요? 계속? 요 8에 있었던 요 값은 요게 될 거고. 그치? 7에 있는 값은 요게 될 거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런 게 총 몇 개가 나올까요? 개수가 10개겠죠. 이 화살표가 10개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게 모두 10개가 나와요. 이거를 다 합치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50만 원들을 모아서 이때 넣었다라고 치는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나는 그 시절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 내가 그동안 넣었던 원금과 이 이자 계산을 다 한 그 총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보다시피 50 곱하기 1.1 더하기 50 곱하기 1.1의 제곱 더하기 50 곱하기 1.1의 세제곱 더하기를 총 몇 개? 10개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근데 쓰고 나니까 뭐가 됐을까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 돼요. 초항은 누구? 50 곱하기 1.1. 공비는 누구? 1.1. 개수는 몇 개? 10개짜리인 쓰고 나니까 뭐가 됐다고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 돼요. 쓰고 나니까 등비수열의 합이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초항은 누구? 50 곱하기 1.1. 공비는 누구? 1.1. 개수는 몇 개? 10개짜리 등비수열의 합 모양이 나왔어요. 따라서 공식이 있었죠? 자, 쓰고 갑시다. 공식은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혹은 반대로 빼는 것도 있고요. 이 공식에 의하여 이들의 총합은 얼마냐 하면요, 공비 1.1 빼기 1, 초항은 50 곱하기 1.1, 그리고 1.1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나머지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1의 10제곱을 2.6으로 계산해라 라고 말이 있어요. 그쵸? 뭐라고요? 이거를 2.6으로 계산을 하래요. 그래서 실제로 하는 겁니다. 보다시피 분모는 1.1 빼기 1이니까 0.1이고요. 분자는 50 곱하기 1.1에다가 2.6 빼기 1, 1.6이겠죠. 그걸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무시는 분? 따라서 이게 얼마냐? 1분의 11이니까 50 곱하기 11 곱하기 16이네? 1.6이네? 80이지? 88이네 그러니까, 그치? 아닌데? 880 이게 나오네, 그치?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880만원, 당연히 만원이었습니다. 880만원. 그러니까 실제로
액수만 따지면은 나는 50만 원씩 10년, 즉 500만 원씩밖에 안 낸 건데요. 저때 받아야 할 금액은 880만 원. 500만 원 제외하면 이자만 합친 게 380이군요. 쏠쏠하군요. 500 넣어서 382이자 받을 정도면 10년 버틸만 한데? 이런 겁니다. 이해가요? 이것을 거기 보면 여러분 그 193페이지 보면은 공략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써있죠. 그쵸? 저기 보면 뭐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뭐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걸 누가 외우고 있습니까? 이거 외워서는요 한 문제밖에 못 풀어요. 아까처럼 랜덤하게 돈 빌려주는 문제 나오면 하나도 못 풉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걸 외워서 푸는 겁니까? 공식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가 나오면 뭐 한다고? 지금처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해 갔어? 이 그림을 그려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먼저. 그리고 나서 어디가 기준? 맨 마지막, 그러니까 맨 미래를 마치 현재처럼 보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뭔 얘기야? 이건 다 과거에 벌었던 일들이야. 과거의 돈들 다 이자 계산해야죠. 하나하나 다 이자 계산하겠다는 거죠. 하나씩 합시다. 그래서 마치 이때 빌린 돈이 아니라 이때 적립한 게 아니라 이때 한 번에 몰아서 적립한 것처럼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이걸 다 합친 것만큼이 이때 내 통장에 찍혀있는 가격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만큼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되게 중요해. 아까 얘기했잖아. 공식의 데이터를 푸는 거는 끝이 없어요. 왜냐면 문제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여기 중간에 50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100만 원씩 넣는 걸로 하면 어떡할 거야? 그때 이 공식 못 씁니다. 이제 그때 가서. 근데 여러분은 이걸 계산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잘 그렸으면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절대로. 그럼 2번은 뭔데요? 매년 말의 적립. 이거는요. 요게 쉽게 말해서 연초가 아니라 요걸 연말에 적립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돈을 네, 올해부터 적용을 해야지. 근데 언제 넣겠다는 거야? 오늘은 3월 13일이지만 돈은 12월 31일 넣겠다는 거야. 연말에 적립해야지. 이번에 나오는 매년 말에 적립하는 건 뭐예요?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2번 요거만 하고 시작할 겁니다. 매년 말에 적립하는 건 뭐예요? 물어본다면 결국 이때 넣겠다는 게 아니죠. 이때 넣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한 칸씩 좀 밀리는 겁니다. 이게 보다시피 화살표가. 그럼 맨 마지막 것도 여기가 붙어요. 여러분이 그냥 그림만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화살표가 10개가 있으면요. 하나, 둘, 셋, 넷, 10개가 있으면요. 이때 돈을 받겠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2번의 문제예요. 이건 어떻게 풀게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얘가 기준이라면 중요한 건 뭐야? 얘는 이자가 안 붙어요. 이날 넣은 돈인데 이날 이자가 왜 붙어? 그치? 얘는 그냥 50만 원 그대로야. 요 앞에 거는 50만 원 이자 한 번. 요 앞에 것도 50만 원 이자 한 번 더 해서 이자 2번. 이런 것만 몇 개 더한다? 이런 것만 10개 더하는 개념입니다. 얘랑은 차이가 있죠. 왜? 초항값이 달라요. 그냥 50이거든요. 하지만 공비도 1.1, 개수 10개도 똑같습니다. 이해가죠? 요 처음 것만 1.1이 아니라 50이란 말이에요. 처음 게. 이해가요? 따라서 이 합은요. 여기에다가 50만 쓰면 됩니다. 1.1을 안 쓰고. 이게 답이에요. 2번의 답. 이해가죠? 그래서 뭐요? 800만 원 내면 이해가? 그러니까 1년의 차이가 이렇게 80만 원치의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연말에 돈을 넣어야지 하고 해서 실제로 연말에 돈을 넣은 다음 찾는 것도 연말이고요. 이해가? 이걸 옛날에는 기말불로 불렀던 건데 요즘은 지금처럼 매년 말에 적립한다는 말로 나와요. 이 정도만 일단 해둘게요. 더 자세하고 더 다양한 이해를 하고 싶지만 어차피 기말고사 시험 볼 거라서 배워봤자 다 까먹을 것 같은 게 있어서